오늘은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두피 상태를 관찰하다 보면 화려한 광고나 소문만 믿고 따라가다가 오히려 머리숱을 잃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실제로 두피 안에서는 완전히 반대의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구별하기가 더 어려워졌죠. 그래서 지금만큼은 제가 연구실에서 늘 강조하는 단 하나의 원칙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방향만 바로 잡으면 생각보다 빠르게 변합니다.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비싼 제품을 써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과장 없는 현실이고 실제 두피가 반응하는 방식 그대로입니다. 광고에서 보는 화려한 효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30년 동안 두피와 모발을 연구해온 정윤태입니다. 머리숱이 줄어드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복잡한 방법만 찾으시죠. 비싼 제품을 쓰거나 특별한 시술을 받으면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시는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 있습니다. 샴푸하는 방법, 머리 말리는 타이밍, 잠들기 전 루틴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두피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습관들은 하루하루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몇 달, 몇 년 쌓이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이런 사례를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급격하게 빠지는 양이 늘어나서 그제야 놀라시는 분들이요. 그때가 되면 이미 두피 환경이 많이 나빠진 상태라서 회복하는 데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습관들을 정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알고 바꾸는 것과 나중에 후회하며 바꾸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정보에 가장 흔들리고 계신가요? 제가 연구하다 보면 가장 마음이 쓰이는 분들이 있어요. 며칠 전에도 제 지인 중 62세 김선호님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엔 머리숱이 풍성했는데 요즘 들어 볼륨이 가라앉고 두피가 가렵다는 겁니다. 특별한 유전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평소처럼 생활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빠지는 양이 확 늘어나며 불안해졌다고 하더군요. 아침에 베개를 보면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 있고 샴푸할 때도 손에 묻어나는 양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겁니다. 김선호님은 머리를 밤마다 감지 않고 주무시거나 염색을 자주 반복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두피를 만지는 습관이 있었어요. 저녁에 피곤하면 그냥 씻지도 않고 주무시는 날이 많았고 흰머리가 보일 때마다 염색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작은 습관만 고쳤을 뿐인데 2달 뒤 다시 머리숱이 살아나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두피가 편안해지고 가려움도 사라지면서 자신감도 돌아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특별한 제품을 쓴 것도 아니고 그저 매일 반복하던 습관 몇 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두피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상에서 머리숱을 빠르게 줄이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샴푸할 때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번갈아 쓰시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두피에 큰 자극을 줍니다. 국내 피부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두피 장벽은 온도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67세 박영호 님도 샤워 후 찬물로 마무리하는 습관 때문에 두피가 반복적으로 건조해졌어요.
박영호님은 머리카락에 윤기를 주려고 찬물로 헹구는 게 좋다는 정보를 어디선가 보고 따라하셨대요. 처음엔 괜찮은 것 같았는데 몇 달 지나니까 두피가 당기고 비듬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두피는 온도가 급격하게 바뀌면 방어 시스템이 흔들리면서 수분을 제대로 잡아두지 못합니다. 뜨거운 물로 모공이 열렸다가 갑자기 찬물로 닫히면 두피가 그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감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미온수로만 유지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손등에 대봤을 때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정도가 딱 좋아요. 뜨거운 물로 시작하면 두피 염증 반응이 바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특히 아침에 급하게 씻으실 때 뜨거운 물로 빠르게 감으시는 분들 많은데 그게 두피한테는 정말 안 좋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온도로 머리를 감고 계시나요? 또 하나 많이 놓치시는 게 샴푸 사용 시간입니다. 샴푸를 바르고 바로 헹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 세정 효과가 반감됩니다. 국립화장품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거품 유지 시간이 30초 이상일 때 각질 제거가 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58세 최정무님은 거품을 오래 두기만 바꿨는데 두피 비듬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최정무님은 샤워 시간이 아까워서 늘 빠르게 감고 헹구셨대요. 그런데 두피가 자꾸 가렵고 비듬이 생기니까 샴푸를 바꿔보고 두피 전용 제품도 써봤지만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거품을 최소 1분은 유지해보라고 했더니 그것만으로도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샴푸 성분이 두피에 충분히 작용하려면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거품이 두피 구석구석 퍼지면서 노폐물과 피지를 녹이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최소 1분 정도는 거품을 유지하시고 손톱으로 긁지 말고 작은 반경으로 가볍게 문질러 주세요. 손가락 끝 지문 부분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듯이 움직이시면 됩니다. 혹시 너무 빨리 헹구는 습관 있으신가요? 샴푸 선택도 정말 중요합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샴푸 성분은 바로 가려움과 모낭 자극으로 이어지거든요. 국내 접촉성 피부 연구 자료에서는 특정 향료와 추출물 과다가 자극을 높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74세 김혜준님은 추출물이 많은 샴푸를 쓰다 두피가 붉어지는 증상이 생겼어요. 김혜준님은 천연 성분이 좋다는 말을 듣고 한방 추출물이 여러 가지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셨대요. 광고에서도 두피에 좋다고 강조했고요. 그런데 쓰면 쓸수록 두피가 따갑고 빨개지는 겁니다. 천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으셨다고 해요. 광고에서 좋다고 하는 성분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성분이 복잡하면 내 두피에 안 맞는 성분이 들어있을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설페이트가 과하게 들어있거나 향이 강한 제품은 피하시고 자극감 없는 제품을 우선 선택하세요. 성분표를 보시면 황산염 계열이 너무 앞쪽에 있거나 향료가 많이 들어간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분보다 중요한 건 실제 사용 후의 자극 여부입니다. 지금 쓰는 샴푸가 정말 나와 잘 맞는지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젖은 머리로 잠드는 겁니다. 젖은 머리로 잠들면 두피가 가장 쉽게 망가집니다. 국내 두피위생 연구에서는 습한 베개 환경이 곰팡이 증식을 크게 높였다고 해요. 69세 윤경필님은 젖은 머리 습관을 고친 뒤 두피 열감이 사라졌습니다. 윤경필님은 저녁 늦게 운동하고 오셔서 샤워하면 너무 피곤해서 머리를 대충 말리고 주무셨대요. 드라이기로 완전히 말리는 게 귀찮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아침마다 일어나면 두피가 답답하고 가렵고 베개에서 냄새도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젖은 상태로 베개에 닿으면 두피와 베개 사이에 습도가 계속 유지되면서 세균과 곰팡이가 빠르게 번식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 심하죠.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으니까 곰팡이가 자라기 딱 좋은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잠들기 전 반드시 완전히 말린 뒤 주무세요. 뿌리부터 끝까지 80% 이상은 말려야 합니다. 뜨거운 바람은 두피에서 멀리 두고 사용하시고요.
드라이기를 두피에서 최소 15cm는 떨어뜨리고 흔들면서 말리세요. 여러분은 밤에 머리를 완전히 말리고 주무시나요? 생활 습관도 머리숱에 큰 영향을 줍니다. 과음과 과도한 다이어트는 모발 영양 공급을 즉시 떨어뜨립니다. 한국영양연구소는 급격한 영양 부족이 휴지기 탈모 비율을 크게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55세 송지연님은 저녁 과음과 급한 다이어트 이후 갑자기 빠지는 양이 3배 늘었어요. 송지현님은 건강검진에서 체중 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식사량을 확 줄이셨대요.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샐러드만 드시고 저녁도 최소한으로만 드셨죠. 거기다 스트레스 받으면 술을 드시는 습관까지 있으셔서 영양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알코올은 체내 수분을 빼앗아가고 간 기능을 떨어뜨리면서 두피로 가는 영양 공급을 방해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영양소를 처리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여기가 망가지면 머리카락까지 영양이 제대로 안 가는 겁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는 단백질과 철분 같은 모발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부족하게 만들죠. 머리카락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만들어지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새로운 머리카락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식사량 급감은 금물이고 간단한 단백질 보충은 꼭 유지하세요. 계란이나 두부 같은 걸로 단백질을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위장 기능이 흔들리면 두피도 즉시 반응합니다. 최근 식사 패턴이 갑자기 변한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염색 문제입니다. 잦은 염색은 두피 장벽을 약하게 만들어 탈모 속도를 앞당깁니다. 국내 모발 연구기관은 산화제를 반복 사용하면 두피 보호막이 얇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71세 강정우님은 3주 간격으로 염색하다 두피 열감과 가려움이 동시에 나타났어요. 강정우님은 흰머리가 조금만 나와도 신경 쓰여서 자주 염색하셨대요. 깔끔하게 관리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너무 자주 하시면 두피가 버티지 못합니다. 염색약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은 두피 세포를 직접 자극하고 장벽을 손상시킵니다. 두피 장벽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막인데 이게 약해지면 작은 자극에도 쉽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두피가 좋은 상태에서만 염색하시고 가능하면 코팅형 염색으로 전환해 보세요. 코팅형은 머리카락 표면만 감싸는 방식이라 두피 자극이 훨씬 적습니다. 두피가 붉거나 예민할 때는 반드시 연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염색 전 두피 상태를 체크하고 계신가요? 이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확실하게 개선할지 확장된 실천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피는 위장 상태를 가장 빠르게 반영합니다. 공복 커피나 매운 음식, 과식은 바로 두피 열감을 높이거든요. 위장이 불편하면 체내 염증 반응이 올라가면서 두피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 몸은 다 연결되어 있어서 한 곳이 안 좋으면 다른 곳도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소화기관과 두피는 생각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침 식사 후 커피를 드시고 저녁 과식은 피하세요. 공복에 커피를 드시면 위산이 과다하게 나오면서 위장이 자극받고 이게 두피 열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장이 불편한 날 두피도 같이 답답해지지 않나요? 잠이 부족하면 두피 회복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자정 넘긴 수면은 두피 재생 리듬을 깨트리거든요. 우리 몸은 밤에 세포를 회복하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는 성장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 시간인데 이때 자지 못하면 두피 회복이 느려집니다. 머리카락도 세포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충분한 수면이 없으면 성장이 더딘 거죠. 최소 6시간 이상 규칙적 수면을 유지하세요. 가능하면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잠이 충분히 회복되는 느낌 있으신가요? 스트레스는 휴지기 탈모를 가장 빨리 촉발합니다. 두피를 자주 만지는 습관은 미세 손상을 반복시키고요. 스트레스 받을 때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만지면 두피 표면에 작은 상처가 생기고 모낭이 약해집니다.
손톱에는 세균이 많으니까 두피에 상처를 내면 염증이 생길 위험도 큽니다. 집중이 흐트러질 때 손을 무릎 위에 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습관이 바뀝니다. 혹시 긴장될 때 머리를 만지는 버릇 있으신가요? 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히 좁아집니다. 말초 혈류가 떨어지면 모발에 영양이 잘 도달하지 않아요. 두피는 우리 몸에서 가장 끝에 있는 부위 중 하나라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영양이 제대로 공급됩니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머리끝까지 가려면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혈관이 좁아지면 이게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가벼운 걷기 20분만으로도 두피 혈류가 좋아집니다. 걷기 운동은 전신순환을 개선해서 두피까지 혈액이 잘 가게 만들어줍니다. 요즘 걷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올바른 샴푸 선택은 생각보다 큰 변수를 갖고 있습니다. 점도가 너무 묽은 샴푸는 볼륨감을 내기 어렵거든요. 묽은 샴푸는 세정력은 있어도 모발에 코팅감을 주지 못해서 머리숱이 더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샴푸를 손바닥에 덜었을 때 쉽게 흘러내리지 않고 적당히 걸쭉한 정도가 좋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점도의 제품을 우선 선택해 보세요. 지금 쓰는 샴푸의 점도 직접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습한 베개는 두피염을 반복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세탁 주기가 너무 길면 두피 회복이 느려지거든요. 베개는 매일 밤 우리 두피와 직접 닿는 곳이라서 청결 상태가 정말 중요합니다. 땀과 피지가 베개에 스며들면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베개 커버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교체하세요. 여름철에는 더 자주 바꾸시는 게 좋고요. 오늘 베개 상태는 괜찮으신가요? 염색 직후 두피는 가장 예민해진 상태입니다. 이때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면 자극 위험이 커요. 두피 장벽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소한 성분이 들어가면 알레르기 반응이나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염색하고 나면 두피가 일시적으로 보호막을 잃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염색 후 최소 이틀간은 기존 제품 그대로 사용하세요. 염색 다음 날 두피가 화끈거린 적 있으신가요? 두피 열감은 스트레스와 생활 습관의 변화 지표입니다. 열감을 놔두면 바로 가려움으로 이어지거든요. 두피가 뜨겁다는 건 염증 반응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걸 무시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미온수 샤워와 짧은 호흡 조절로 열감을 내려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 몸 전체의 긴장이 풀리면서 두피 열감도 내려갑니다. 요즘 두피가 뜨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나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며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머리숱을 잃게 만드는 흔한 오해와 올바른 관리법을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광고에서 본 정보만 따라가지만 실제로 머리숱을 지키는 힘은 아주 기본적인 루틴에서 시작됩니다. 잘못된 루틴은 두피를 예민하게 만들고 빠지는 양을 늘리지만 올바르게 관리하면 한 달 안에도 두피가 편안해지고 머리숱이 차오르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과 찬물을 번갈아 쓰면 두피가 자극받고 샴푸를 빨리 헹구면 세정 효과가 떨어집니다. 맞지 않는 성분을 계속 쓰면 가려움이 생기고 젖은 머리로 자면 곰팡이가 번식합니다. 과음과 급한 다이어트는 영양을 빼앗고 잦은 염색은 두피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빠지는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처음엔 몇 가닥 정도야 하고 넘어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반대로 미온수만 써도 두피가 안정되고 샴푸를 충분히 두면 각질이 정리됩니다. 자극 없는 제품을 고르면 염증이 줄고 완전히 말리고 자면 두피가 건강해집니다. 단백질을 유지하고 염색을 줄이면 모낭이 튼튼해지죠. 여기에 충분한 수면과 가벼운 걷기를 더하면 두피 혈류가 개선되면서 머리숱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런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나요. 일주일만 제대로 관리해도 두피 상태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건 복잡한 방법보다 하나의 행동입니다. 오늘부터 미온수 한 가지만 지켜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 한 가지로도 두피가 안정되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처럼 느껴지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두피 가려움이 줄고 한 달 뒤엔 빠지는 양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아침에 베개를 봤을 때 머리카락이 줄어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머리숱을 되살리는 생활 루틴을 더 깊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두피 마사지 방법부터 영양 관리까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준비했으니까 꼭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습관부터 바꿔보고 싶으신가요?